정이야, 염색 이제 발랐잖아. 그럼 한 30분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아까 나머지 읽고 난 다음 부분, 뒷부분부터 읽을게. 근데 내용 어때? 좋아. 좋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들어. 알았지? 이거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돼. 근육에 대한 지식, 몸에 대한 지식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여야 재미있고 그래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심플하다. 젊어서는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근육이 저절로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무게는 느는데 근육은 줄기 시작합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방치하면 대사증후군이 생깁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몸무게는 늘지만 몸무게를 떠받치는 무릎 근육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디스크가 오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늘어난 하중을 등뼈 안으로 지탱하다 보니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걸렸던 50견도 어깨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문제점이 명확하면 해결책 또한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걸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고 근육을 키우면 된다. 끝. 근육은 힘살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앉아서 지내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서 얻는 게 아니라면 어떤 사상도 믿지 마라. 니체. 빈속의 편안함. 몸은 최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병은 입을 통해 옵니다. 입은 불행의 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는 식이요법, 안전, 명랑이라는 의사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 건강에는 음식, 운동, 휴식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중 으뜸은 음식입니다. 운동하는 시간은 기껏 1시간이지만 음식은 나머지 23시간 동안 우리 몸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아니, 먹는 게 곧 그 사람입니다. 운동 메커니즘. 첫째, 가장 힘들 때 가장 기뻐하라. 힘들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힘들어야 근육에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아물면서 근육은 성장합니다. 모든 운동은 한계의 상황까지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힘에 붙여서 더 이상 하기 힘들 정도까지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운동 시작입니다. 복싱의 전설 무하메드 알리. 윗몸 일으키기 몇 개 하느냐? 물었습니다. 나는 개수를 세지 않습니다. 아프기 시작한 다음부터 셉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 때부터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면 기뻐하라. 둘째, 가장 하기 싫은 운동을 하라. 그 운동이 당신의 약한 고리입니다. 다른 고리가 강하더라도 약한 고리 부분을 방치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끊어집니다. 단점을 보완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장점을 더욱 강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약한 부분이 너무 허약하면 강한 부분이 빛을 낼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이 그렇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기 싫은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운동이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장 하기 싫을 때 가장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기 싫을 때가 변곡점입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점입니다. 기존의 습관과 관성을 이겨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하기 싫을 때 그때를 넘어서야 합니다. 근육은 실패를 먹고 자랍니다. 부러진 뼈는 붙으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처음보다 더 강하게 됩니다. 이를 초과회복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시련을 주고 몸의 초과회복 능력을 이용해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매번 비슷한 강도로 계속하면 절대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군살만 생깁니다. 근육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되도록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직접 해보면서 몸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근육은 아파야만 성숙합니다. 힘들어 죽을 뻔 했다는 소리가 나오면 운동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은 몸의 항상성을 깰 때 만들어집니다. 불편함을 먹고 자랍니다. 운동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운동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30분짜리 모래시계를 두라. 30분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식사를 천천히만 해도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면 안 된다. 브랜드란 것은 억지로 포장하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다움. 사주공부 이기원 코치님. 태과와 불급. 모자라도 안 된다. 하지만 지나친 것이 가장 나쁘다. 치우친 사주보다는 뭔가 균형 잡힌 사주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운동 고수들은 중용을 압니다. 엘보우, 한쪽 근육만 썼기 때문에 생기는 병. 길한근, 반대되는 근육이란 의미. 엘보우는 손으로 뭔가를 너무 잡기 때문에 옵니다. 펴는 근육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해서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오는 것. 반대 근육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심심한 삶이 오래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도파민보다는 세로토닌이 나오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남에게 이겼다는 쾌감은 도파민. 남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은 세로토닌. 감정은 습관이다. 박용철. 세로토닌 분비 방법 5가지. 걷기, 햇빛을 쐬라, 음식을 오래 씹어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연과 함께하라. 종합하면 햇빛 좋은 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며 걷는 것. 이 부분 되게 좋더라. 햇빛 좋은 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며 걷는 것. 그치. 그냥 생각만 해도 좋지 않냐? 스트레스 전문의 이동환 원장님 강의 재미있고 심플하게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얼룩말이 사자를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코르티솔이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서지요. 긴급 상황이 끝나면 호르몬도 사라집니다. 운동을 하느라 다 사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끝나도 계속 호르몬이 남아있고 근육이 굳어져 있습니다. 근육이 굳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에 이상이 옵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최상의 방법은 이분처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수시로 등 쪽 승모근을 풀어줄 것, 철봉에 매달릴 것. 화가 나십니까? 당신 몸이 굳어 있어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몸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베르나르 올리비에 걸으면서 자신을 치유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나는 걷는다. 책. 신체의 균형이 잡히면 정신의 균형도 잡힙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뜻하며 이 능력이 클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만큼 이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습관은 내가 아는 바 없습니다. 요즘 내가 생각하는 변화의 첫 걸음은 몸입니다. 몸을 바꾸면 변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걸으세요. 근육을 키우세요.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정말 화가 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 몸이 당신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화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몸에 관심을 가지세요. 몸이 달라지면 정신도 달라질 것입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적당한 운동은 최적의 성형법. 자주 웃어라. 감정을 드러내라.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해라. 특히 웃는 게 중요합니다. 웃음은 부족한 외모를 보충하는 최고의 도구. 웃는 건 최상의 얼굴 운동. 언어가 표정을 바꿉니다. 수시로 얼굴을 움직이고 입에 볼펜을 물어보라. 좋은 생각을 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미움을 버리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우라.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 생각이 얼굴을 바꿉니다. 얼굴이란 안의 것이 밖으로 뛰쳐나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얼굴보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감정을 많이 키워라. 이것은 일종의 정서적 운동입니다. 기쁨은 가장 좋은 화장품이요 마음의 영양제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행위 중 하나는 자신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구본형 소장님 말씀. 갖고 싶은 얼굴을 그리고 이를 간절히 원하라. 늘 미소를 짓고 언제라도 그 사람에게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갖고 싶습니다. 어린애 같은 호기심과 장난기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갖고 싶습니다. 지적이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득한 얼굴을 갖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재미있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얼굴을 하고 싶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젊은이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얼굴을 갖고 싶습니다. 좋지.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얼굴을 갖고 싶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자비로운 큰 바위 얼굴처럼 늙고 싶습니다. 젊어서는 부모가 준 얼굴을 갖고 삽니다. 하지만 쉰이 넘어가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얼굴을 갖는 법입니다. 그저 그런 얼굴을 가졌어도 마음을 잘 쓰면 멋진 얼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문학자 고미숙님은 얼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은 오장육부의 아바타다. 눈은 간이요, 귀는 심장이며, 코는 폐고, 혀는 신장이다. 얼굴이 전기신이고 오장육부다. 관계는 존재에 선행한다. 이것이 있음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짐에 이것이 생겨난다. 이것과 저것 사이의 위계는 없다.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의 구별도 무의미하다. 그 모든 것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하나로 맞물려 돌아간다. 한마디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 내장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안을 위해서는 속이 편해야 합니다. 속이 편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다. 동안은 단순히 어려 보이는 얼굴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20살 얼굴은 하늘의 선물이고 50세 얼굴은 자신의 공적이다. 코코 샤넬. 잠깐. 이것도 읽는 것도 힘들다. 잠깐만. 그치. 삶은 예술이 됩니다. 얼굴의 어원은 얼꼴입니다. 얼이 담긴 꼴이란 의미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간판이고 생활의 기록입니다. 얼굴은 정직한 생활 기록부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말해주는 삶의 대차대조표입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남을 도우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들은 얼굴에 그 맑음이 드러납니다. 얼굴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분을 넘어섭니다. 얼굴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난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얼굴, 몸, 목소리, 표정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며 한 권의 책과도 같다. 법정 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의 얼굴은 그 자체로 예술입니다. 이를 위해 밝은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잘생긴 얼굴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훤한 얼굴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밝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왜? 맞잖아. 너 그래서 밝잖아. 밝은 얼굴은 성숙의 증거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얼굴은 변합니다. 욕심과 아집으로 굳어진 몸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운동은 사축이 인생 혁명의 시작이며 삶의 반환점을 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감정의 촉이 발달합니다. 표정은 겉으로 드러난 정을 의미합니다. 표정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느끼는 능력입니다. 표정이 살아있다는 것은 감정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표정이 살아있으면 젊어 보입니다. 표정이 없거나 변화가 적으면 늙어 보입니다. 멋진 주름은 그 자체로 잘 살아왔다는 징표입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을 없앱니다. 주름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감정도 사라집니다. 표정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주름을 없앨 것인가?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다. 몽테뉴.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며 한 권의 책이다.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발자크.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웃으면 가족이 웃고 웃는 가족은 또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줍니다. 이 대목 참 좋아. 내가 웃으면 가족이 웃고 웃는 가족은 또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준다. 그치? 만약 당신이 웃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유죄란 것이 내 생각이다. 웃지 않는 자, 유죄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잘 만나. 이제 한 장.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마사이족은 하루에 3만 보 정도를 걷습니다. 이렇게 많이 걷지만 피로감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매일 걸으면서 허리 근육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도 뒷발꿈치, 발 외측, 새끼발가락 부근, 엄지발가락 순으로 움직입니다.
꼭 산책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앉아 있으면 사유는 잠들어 버립니다. 다리가 흔들어 놓지 않으면 정신은 움직이지 않는다. 몽테뉴. 걷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걷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라 걷기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명상을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식은 밖에서 오지만 지혜는 안에서 자랍니다. 안으로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일, 이것을 일과 삼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최초의 한 생각에서 싹틉니다. 이 최초의 한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안으로 충만해지려면 맑고 투명한 자신의 내면을 무심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명상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훈련이다. 법정스님. 여기까지 필사했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내용 좋죠? 여기 책에서 정희야 봐라. 그림이 멋지지? 발. 근육. 녹차. 그리고 걷기. 이 중에 사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몸이 먼저다. 내용 어땠어요? 좋았어요. 와, 근데 읽는데 힘들다.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 되게 힘드시지. 그지? 막 1시간씩 강의하시고 하시는 분 되게 힘드시지. 그래서 이번에 수정도서관에서 한근대 작가님의 몸이 먼저다. 그리고 고수의 질문법, 고수의 일침. 책 제목이 좋아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고수의 질문법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제일 와닿는 부분이 뭐야? 다 좋아요. 맞아. 다 그치? 좋아요. 이거는 세월이 흘러도 그냥 산책할 때, 집 청소할 때, 시간 날 때 이어폰 꽂고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좋은 글 주신 한근태 작가님 감사합니다.